네, 엠마오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은 무서운 이슈죠. 극우의 탄생. 드디어 이 양반이 정치를 건드리는구나.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 다음 주에는 극좌의 탄생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굳이 이런 극우 극좌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이슈에 몰입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복음적 마인드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양표에서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말을 한 건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취지가 좋다라는 이유로 폭력적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진정 좀 하시라. 어쩌면 당신들의 행동의 이유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성장 배경, 혹은 상처, 혹은 욕심,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스스로를 거창하게 바라보지 말자. 왜냐하면은 자기의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우 극자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 그래가지고 막 어떤 정치사를 읽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어떤 개인의 심리적 맥락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극우를 지지할 때, 극좌를 지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성장 배경 혹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상처, 기억이 이런 모습들을 만들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반성하기도 좋을 테고 또 우리도 그들을 바라봤을 때 쟤들 왜 저래? 막 옛날엔 너무 그 분노 가득하게 바라봤다라고 한다면은 그 심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면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뭐 너는 합리적이냐? 너는 정말 중도적이냐? 네, 이 질문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저도 어딘지 굳이 말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양측 중에 좀 제가 해당하는 모습을 좀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극우의 탄생, 극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파와 극우는 다르겠죠. 네, 분명히 어떤 우파적인 의견들을 지지할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적인 의견을 지지할 수는 있겠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극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극우를 정의하고 싶냐면은, 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뭐 그게 뭐 어떤 신체적 폭력이 되었든 감정적 폭력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극우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들 특징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착한 모범생들입니다. 좀 의외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막 그런 격렬한 시위 하시는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 아닐까. 근데 그런 분들도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굉장히 모범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 잘 듣고 물론 이미 어른들이신 분들이 많지만 그 다음에 어떤 생활 패턴이 가지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다든가, 어떤 뭐 정리정돈, 뭔가 이제 그런 반듯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규칙을 잘 따르시는, 그게 뭐 누가 시킨 규칙이든 아니면 본인이 만든 규칙이든, 그래서 뭐 매번 아침마다 등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착한 모범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어른들에게 엄한 교육을 받았던 경우가 많아요. 교육을 잘 따랐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들었더니 칭찬이 떨어지고 어떤 나한테 상도 받고 그 주면서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조금은 부정적인 케이스일 수 있는데 어떤 강압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래야 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강압적 교육 아래에서 그래, 이렇게 삶을 사는 방법이 맞는 거니까 이게 인생의 진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겠지. 그러면서 어떤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신 분들이 보통 우파 보수주의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은 어른들에게 이쁨 받고 싶어하는 착한 모범생, 이런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자라서 보수주의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좀 뭔가 착하고 바르고 네모 반듯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흑화해서 극우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삶이 신통해지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 자,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뭐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한 나이가 20대, 30대 들면서 일이 좀 잘 안 풀리게 되면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런 거지? 어른들 말 잘 들으면은 삶이 잘 풀리는 거 아니었나? 나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점점 분노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떻게 빠지는 케이스도 있냐면은 자, 그 원인이 뭘까? 아, 그래. 이 질서를 붕괴시키는 놈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난 틀리지 않았어. 어른들 말 잘 들으면은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칭찬받고 이게 원래 맞는 구조인데 이 질서를 깨는 놈들이 있어서 걔들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가난한 계층이면 그냥 그렇게 살든가 왜 복지를 주장하면서 막 그런 걸 주장하고 이 새끼들을 응?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흑화가 되냐면은 아까 이제 봤던 그런 어떤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이 견딜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삶을 사는 방식이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강압적 교육을 받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성장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 말에 대해서 반박을 막 잘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아, 내가 잘못됐었구나라고 갈라져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한테 분노하는 케이스도 많아집니다. 왜냐면은 나는 억지로 참았는데 쟤는 안 참는 걸 보면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쟤네가 너무 약 올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군대에서 나 옛날에 막 되게 부조리 막 다 당했었는데 갑자기 신병 들어왔다고 부조리 하지 말라 그러면 빡치잖아. 난 참았는데 왜 쟤들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사실 고부 갈등도 약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뭐야 며느리 생활 빡시게 했었는데 얘한테 왜 시키면 안 돼?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압박을 남이 안 받는 게 약오르고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삶이 억울해지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어른들만 듣는 게 맞는 거고 내 삶은 틀리지 않았어. 내 삶은 불쌍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흑화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계층에 심각하게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를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계층들은 존경받아 마땅해. 그래서 이분들은 옳은 분들이고 이분들의 주장은 다 맞는 거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하위 계층들은 고생해도 싸.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고생하겠지.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심지어 자기가 하위 계층에 속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은 이렇게 좀 눌리고 억울해도 이게 맞는 거야. 난 뭐, 저 높으신 분들 계시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굴종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올바른 사회 구조인 거지. 이런 식으로 사회 계층 구조에 몰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극우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거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M. 근데 SM이 뭐죠? 이수만 씨 엔터테인먼트. 네, 그것도 있겠지만 그 성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죠. 세디즘과 마조히즘. 근데 이거 뭐 이거 야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 극우들을 설명할 때 보통 세디즘과 마조히즘의 조화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디즘은 그거죠. 이제 누군가를 때릴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다음에 마조히즘은 자신이 맞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거 은근 헷갈려요 매번. 왜냐면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SM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마조히즘, 마조, 내가 마조, 맞는 게 좋아, 마조.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권력 구조 안에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보다 하위 계급을 때릴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세디즘. 그 다음에 자신이 상위 계급자들에게 복종하고 따라갈 때 역시 쾌감을 느껴요. 그 마조히즘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조히즘부터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권력자를 따라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이제 어떤 사회 지도층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큰 교회를 좋아하고 재벌들 좋아하고 좀 정치인들을 많이 좋아하고 특히나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누구랑 친해. 나 그분하고 알아. 나 그분하고 좀 이렇게 연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저희 나이 때는 그렇게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좀 찾아보기 힘든데 한 40대 후반 50대만 되더라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뭐 내가 정치인 누구하고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상위 클래스의 사람과 알고 있어 이거를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권력이 자신한테도 이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호가호위. 그러니까 여우가 뒤에다가 호랑이를 달고 가면서 마치 자기가 호랑이가 된 것 마냥 이렇게 으쓱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학적 지도를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히나 이제 이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왜 성도들 막 괴롭히고 막 빡세게 교육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막 때리기도 하던데 그런 걸 하면은 에이 성도들이 안 좋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진짜 빨리 성장해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단들 혹은 제가 한동안 싸웠던 빛과 진리의 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우 타입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력자의 말을 듣는 상황 그리고 권력자가 더 가학적 행위를 가하면 가할수록 야 난 이걸 다 견디는 난 정말 착한 놈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권력자에게 과잉 충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권력자가 시키는 부당한 지시 아니면 못된 지시일수록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랬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과잉 출석해가지고 교회 봉사 다 하고 아니면은 막 정치인 막 땡볕에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아니면 막 자기 돈 다 갖다 바치고 하는 이유가 그랬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칭찬, 안정감이 그때 돌아오거든요. 이분들은 또 어떤 사고를 위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자발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한 거니까 맞을 거야. 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합리적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누가 한 말인가 권력자가 한 말이야? 아 그러면 맞겠지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의 스피커에 집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보수 극우들이 되게 주장들은 강해요. 막 주장들을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좀 되게 빈약한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면 자발적 사고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힘센 사람이 말하면은 그런가 보다 교회로 치면은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력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요 통념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 이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해요. 전 대표적인 게 그 창조과학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 뭐야 지구는 6일 만에 만들어졌어 지금 6천 년 됐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안정적인데 내가 잘하고 보니까 갑자기 막 다른 근거들을 누가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얘기가 어떤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고를 위탁해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권력자의 말을 더 지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깨지면 너무 불안하거든. 아까 얘기했던 그 안정감이 사라져버리거든. 권력자 상위 클래스의 말을 들어야 내가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데 이게 깨지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조과학을 깨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귀를 막아버리죠.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담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술, 담배를 어떻게 교육받았나요? 그냥 술, 담배는 나쁜 거다 하지 마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떤 허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분들은 애초에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술, 담배를 해도 아니야.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통념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지지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말을 끝까지 들어요. 좀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박을 한다기보다도 약간 맹목적인 그냥 지지를 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왜냐면 그래야 내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리더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리더를 좋아하냐면은 가부장적인 리더를 좋아해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약간 가학적인 리더. 그러니까 가끔 그 우리가 이해 안 갈 때 있어요. 아니 저런 정치인을 왜 좋아하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아니면 역사를 봤을 때도 아니 그 정치인은 막 그 민주주의를 짓밟기도 했고 막 폭력도 행사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앞에 맥락을 보면 알겠죠? 이분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리더를 좋아하죠.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게 이분들은
그 친근한 리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리더가 그 말투가 되게 일상적이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교를 특히나 할 때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와서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권력자가 청바지를 입는다 아니면 되게 소탈한 모습을 보인다 이분들은 오히려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질서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저 사람이 권력자고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야. 근데 자꾸 상위 클래스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탈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내가 너를 왜 따라? 오히려 그렇게 상위 계급스럽지 않은 사람 밑에 있는 현실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러니까 보통 제가 목사지만 어떤 저를 내려놓는 모습들을 일부러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루두루 좋아해 주시는데 유독 강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보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은 그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 강대상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권위적이어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좀 몸 움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을 옆으로 치워놓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좀 편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분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목사는 내가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위험 있어 보이고 그렇듯해 보여야 돼. 근데 그런 모습을 깨버리면 이분들한테 오히려 혼란이 오는 거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친근한 모습 싫다고 했었는데 반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보수지만 친근한 리더를 좋아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희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고기 구워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권력자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낮은 모습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반전의 감동을 받은 거죠. 권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한두 가지 보이는 게 감동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했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더 권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께서 나에게 고기를 구워주셨어. 나는 지도층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더감 보면 살벌한 게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바로 그 리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들한테 리더는 반드시 권력자여야 해 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잃으면 바로 팽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수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지지율이 막 엄청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황교안 씨 한때는 대선 후보까지 거론됐다가 지금 완전 나가리 됐죠. 그 다음에 뭐 김무성 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도 갑자기 막 쭉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이 좋아, 그 사람의 메시지가 좋아, 이건 별로 안 봐요.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가 따를 만한 그런 권력자의 모습이냐. 그래서 옛날에 보수당에서 갑자기 반기문 막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의 짱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의 리더관은 굉장히 뭐랄까 독특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디즘을 볼 차례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그 아래 계층을 밟으면서 쾌감을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 어떤 친구가 되게 형들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착하겠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권력주의에 심취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텐 잘 따라 그러니까 아래 동생들한테 막 조지는 거죠. 진짜 저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성인들 중에서도 윗사람한테 싹싹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문 닫고 나와서 아랫사람들 조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즐기는 거죠. 윗사람을 따르면서 느끼는 마조이즘, 아랫사람을 조지면서 느끼는 세디즘을 다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디즘이 가능하려면은 나보다 아래 계층, 하위 계층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하위 계층을 만들어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 이슈랑 같이 설명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분들이 동성애 이슈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동성애가 죄라서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동성애는요 나보다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층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성애자들한테는 동성애가 막 엄청 끌리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계층으로 내려갈 일도 없어. 그런데 동성애자가 이 계층으로 올라올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죄다라는 걸 얘기하면 할수록 나보다 확실한 하위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쟤한테 합법적으로 내 공격성도 드러낼 수 있고 내 세디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술, 담배 이슈도 마찬가지죠. 이 이슈를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난 술, 담배를 안 해.
그 순간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과의 권력이 형성되는 거죠. 권력 계층이. 특히나 술 담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끊기 어렵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뭐 술 마신 걸 들킨다든가 담배 냄새가 난다든가. 그래서 되게 확실하게 나를 구분 지어주는 거다 보니까 이 술 담배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나는 저들보다 우월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역시 가학적 행위를 즐기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때리진 않겠지만 뭐 그런 얘기. 아, 나는 집사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적 폭력을 막 가하는 거죠. WC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이신 분들이 WCC 이 문제에 굉장히 몰입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WCC 무관심해요. 뭐 저한테 갑자기 뭐 WCC가 와가지고 가입하실래요? 뭐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얘네를 의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유독 여기에 엄청 몰입해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심지어 뭐 우리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 뜨뜸 하는 말이 이 교회는 WCC를 지지하나요? 반대하나요? 뭐 이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점에서는 WCC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지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든 그 교회는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빨리빨리 계층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나보다 하위 집단들, 나보다 이단인 새끼들. WCC 지지해? 너 이단. 너 잘못된 놈. 나는 그런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은 그 A급 성도. 이런 만족감을 빨리 얻을 수 있다 보니까 WCC는 잣대로 교회를 막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하위 계층을 빨리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들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주제에 과잉 몰입을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한테 계층이 형성되니까. 그 재밌는 특징은 이 사람들이 음모론을 많이 즐깁니다. 예를 들면 뭐 있죠? 뭐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아까 얘기했던 WCC도 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의 사상이 싫어 이게 아니라 뭐 이들이 뭐 일루미나티와 연합을 해가지고 뭐 세계 종교 연합을 구성해서 지구를 삼키려고 하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옛날에 문화 음모 대중음악 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666 베리칩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죠. 요새 유행하는 지구 평평론.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 기독교 보수들이에요. 극우들. 일반적으로 보면 좀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주제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걸 몰입할까요? 왜냐면 이 주제들은요 1번하고 비슷한데 계층을 만들어주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한 군중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싶은 이야기일수록 이 사람들은 더 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수의 대중이 모른다는 거고 나는 다수의 대중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들 보면 막 엄청 세상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되게 막 무리하게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뭐 싸이 육집이 뭐 물고기 모양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남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 주제일수록 오히려 더 이분들한테 매력적인 거예요.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극우를 마치 어린아이에 비유한다면은 어른들에게 착함받고 싶었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가장 안정감을 누렸고 어떤 가장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어른들에게 상처가 많은 아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어떤 강압적인 교육을 많이 했다 보니까 내 과거가 너무 비참하지 않으려면 그분들이 절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나한테 폭력적으로 그렇게 했던 걸 거야. 그래, 나는 불쌍하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야 내 안에 상처가 달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보수 극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주장이 그렇게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단한 합리성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나 어떤 그런 환경적 문제 때문에 기인한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다 틀렸다, 다 철회하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가요. 그건 아마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아, 내가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가해도 돼. 혹은 쟤는 나쁜 새끼니까 쟤는 내가 막 억압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주장을 하더라도 남들과 동등하고 공평한 환경에서 남을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과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말고 좀 그렇게 합리적인 어떤 사고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서 아, 이 양반 좌파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 역시 이 목사님 우리와 같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를 깔 때 더 시원하게 까는 편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극좌의 탄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